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곳곳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입니다.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재식 새누리당 의원, 또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각 상임위의 풍경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마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정면 인터뷰.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재식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재식 의원입니다. 네, 이 바쁘신 중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어제 직접 국감장에서 이 셀프 성형기구 시연을 한 이 비서관 모습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비서관 얼굴은 좀 괜찮나요? 아주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시연을 자청해준 비서가 상당히 고마운데요. 네. 일부 SNS 이용한 분들이 좀 불편한 악플을 달기도 해서 조금 네. 걱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셀프 성형기구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길래 이렇게 시연까지 하게 되셨습니까? 네, 간단한 기구를 얼굴에 부착해서 마치 성형수술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파는 기구인데요. 네. 근데 쌍꺼풀을 만들어준다는 안경, 네. 또 광대뼈를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광대뼈 축소기구, 네. 또 코를 높이기 위해서 코높이 짙게, 네. 콧구멍 속에 이제 보정물을 넣습니다. 네. 그럼 코가 높아지는데 그걸 콧봉이라고 이렇게 부르더군요. 네. 콧봉. 네. 네네. 근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쌍꺼풀 안경을 쓰잖아요. 네. 그럼 눈에 라인이 생깁니다.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네. 근데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눈이 시리고 충혈이 되고 또 더 진행이 되면 각막 손상이나 안구 건조증까지 유발되기 쉽다 하고요. 네. 콧봉을 넣거나 뺄 때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아하, 네. 동반해서 염증도 생깁니다. 그리고 코높이 집게로 이렇게 코를 집을 경우 코 연골에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부작용이 큰데요. 그럼에도 이런 기구들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주무부처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어제 이제 시연까지 했던 건데요. 네. 사실은 전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정부 부처에 이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셀프 성형기구는 개인이 스스로 하는 미용행위이기 때문에 네. 공중위생법, 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네. 또 식약처에서는 영구적 성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가 미용에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 의료기기법, 그 이제 식약처 소관 법률입니다. 네. 그 소관에 따른 의료기기가 아니다.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네. 그 법에 따른 공산품이다. 따라서 산자부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그러나 산자부는 소관 여부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만은 네. 어느 부처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을 해왔습니다. 아하, 네.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느 곳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 판단으로는 복지부가 나서야 할 거라 생각이 되고 네. 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면 함께 지도와 관리를 해 나아가야 우리 셀프 성형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빈구멍을 메워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네요. 그렇다면 네네네. 문제를 제기하신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하고 나머지 네. 부처들도 함께 통합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니까요. 자, 네네. 어제는 이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회의 시작 직후에 정회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오늘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체로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네. 장관이 이 부족한 답변들 때문에 좀 일부 고성도 나오고 하긴 했습니다. 네. 아마 좀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몇몇 증인들이 나와서 현안 답변을 했는데요. 네.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죠. 이분이 나와서, 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와서 발언하기를 보건복지부를 복지 방해부라고 하는 그런 네. 신중치 못한 발언이 있었어요. 네.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네. 뭐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네. 그 증인은 완강히 거부를 했고요. 네. 동료 의원도 정식 질의 시간에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 방해부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네네네. 네. 자, 그런데요. 이 지난 여름 이 메르스 사태가 워낙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보건복지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네.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내용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증인 채택은 마무리됐나요? 네, 지난 9월 2일에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부 증인 채택에 관한 야당 측의 주장이 있었고요. 네. 아마 메르스 관련해서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 기관 증인들과 삼성의료원 관계자 또 네. 전문가 등이 증인이나 참고인 자기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된 대처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여론도 많은 있고요. 국민들이 공감하죠. 네. 또 네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 이 네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각종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국회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으로 일부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망신을 주는 그런 네. 국감의 모양, 또 불러놓고 질의 한 번 안 하거나 또는 겨우 17초 질의를 답변을 하게 했다. 네. 이런 취지의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어떤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부분은 아마 여야 간사들끼리 상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의견이 있다는 건 저도 잘 듣고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메르스가요. 초동 대처는 네네. 물론 전반적인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짚어야 개선을 할 텐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발생 이후에 초동 단계에서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부분, 네. 또 부처 간 소통이 또 미진했다는 부분, 네. 감염병 격리시설과 전문 치료 체계가 부족했다는 부분, 네. 또 응급실 상황이나 예. 또 우리 국민들의 문병 문화도 네.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네. 또 이 지나간 메르스뿐 아니고요. 앞으로도 신종 네네.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자, 네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이 메르스 후속 대책에 대한 검증 어떻게 하고 네. 계신가요? 네, 지난 1일인가요?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48가지인가 중점 과제가 발표된 거 되었습니다. 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선진 방역체계 구축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영국가 입국자 전수 게이트 검역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입국 후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번 메르스 문제 이외에도 작년에 에볼라 발생이 세계적으로도 걱정이 되었었잖아요. 네. 문제가 됐었잖아요. 미국의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CDC는 18가지 종류의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단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저도 국감에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중에 6개밖에 진단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라사 바이러스 듣기에도 좀 생소하죠? 예. 네, 마버그 바이러스,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같은 네. 고위험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진단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메르스도 네.
초기에 그게 어떤 질병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도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보고된 내용과 네. 다른 그 이상의 것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18개, 차이로 치면 12개 정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진단법을 구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 이 뭐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 없는 네. 태도가 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던데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이 메르스 후속 대책 제대로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세요? 네, 그분은 아시다시피 보건 전문가 아닙니까? 저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점을 높이 평가해서 임명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숙지도나 파악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충분히 서울대 분당병원을 세계 인류병원으로 만들었듯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